도맡아고 계시는 전종환 천안시의회 의장님 만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우선 오늘 특별상 수상하셨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상을 받은 건 좀 송구스럽고요. 오히려 그 동료 의원들이 이종담 의원님이라든가 박남주 의원님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지난 연말에 지역의 10개 정도 단체가 협의를 구성해서 천안시의회 의정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거기다 또 자랑위원회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그 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받은 상은 특별상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고, 의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좀 현실을 직시하고 몇 가지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친 것들이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서 특별상을 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럽습니다. 네, 겸손하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되시고 지금 한 6개월이 조금 넘었죠. 소감과 함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뭐 후반기 의장을 취임하고 여러 가지 의회가 처한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걱정하셨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도 의원들이 전원이 합의해서 처리했고, 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기도 하였고요. 또 앞으로 그 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양한 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더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시민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진 게 이제 SNS나 어떤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얘기가 천안시의회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의회가 이제 몇몇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각자 양식에 따라서 힘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난국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참 강조하셨던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경찰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회가 이제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서류 중심으로 일을 한다든가, 어떤 법률이라든가 규칙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시민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이라든가 어려움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또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좀 더 의원님들이 치중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시민들의 소통을 중시 여기는 의장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아까 특별상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의회 활동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송출하겠다 이런 걸 지금 또 진행 중이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의회 회의가 공개 회의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좋은 줄 알면서도 접목하기 어려웠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의회에서 벌어지는 회의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다면 의회가 당연히 도입해야 될 제도이고요.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시민들께서 인터넷 생중계를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이제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근영 시장님께서 7가지 이제 집행부에서 7가지 중점 사업을 이제 계획하시고 실천해 나가겠다 포부를 밝혔는데 시의회에서 또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도우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입장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민선 6기 구근영 시장이 이제 임기가 2년을 반이 지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민선 6기의 성과들이 지난 해에도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어서 의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올해 2017년 민선 6기의 어떤 포부라든가 계획들을 좀 발표한 것을 보고 의회는 뭐 기본적으로 지난해 성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민을 위해서 민선 6기가 나가길 바라고요. 대신 의회라는 것이 뭐 박수만 치는 데는 아니니까 그 어떤 의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사명에 입각해서 행정부의 계획이 어떤 효율적인지 또는 어떤 잘 굴러가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나갈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직결하고 또 도울 게 있다면 도와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점 사업도 있으신데 올해 조금 새롭게 이 천안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의회가 또 변화의 시대에 부응해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크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또 의회라는 것이 이제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기관인 만큼 시민의 불편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의회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그것을 두고 상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하고요. 또 그 민원 중에는 어떤 제도의 잘못이나 그런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회가 갖고 있는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걸 마련함으로써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의회가 좀 많은 역할을 더 한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의회가 귀 담아 듣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편하게 이번에는 천안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도 있겠지만 의장님이 바라보는 천안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천안이라는 게 이제 최근 2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규모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을 했고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천안을 수도권의 뭐 의성도시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은 과거 기원천 백제 원조대왕이 백제를 건국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후백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이 중요하게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했던 애국 충절 열사들이 많이 계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유관순 열사, 또 이동영 선생, 또 김시민 장군,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주인공이신 김시민 장군 등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열들이 계신 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또 과거 교통의 요지로서 삼남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와 문화와 또 애국 충절의 고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이 천안의 그 역사를 또 꿰뚫고 계시고 천안 사랑의 마음이, 천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고스란히 잘 묻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좀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네. 최근에 대한민국은 시대 교체 요구를 좀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의회도 그런 변화의 요구에 비껴갈 수가 없다고 또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또 의회는 시민 없는 의회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큰 틀에서 시민과 계속해서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회,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살아있는 천안시 의회라고 정했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의회, 또 혁신적인 의회, 가치 있는 의정활동, 또 윤리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천안시 의회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천안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소통하는 그런 천안시의회가 되겠다는 우리 전종환 천안시의회 의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